세계 최대 가발업체인 쉐켄코 김광석 회장이 뉴욕 한인회가 전개하고 있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성금 5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러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오전부터 저녁 늦도록 진행됐습니다. 사회부장 연금 수령액이 인플레 자동 조정으로 내년에 월 평균 20달러 오릅니다. 뉴욕시경이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뉴욕시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함께 웃음을 나누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모두가 힘차게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PCB도 함께하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I'm Dr. Dave Choksi, New York City's Health Commissioner, reminding you that it is safe to get medical care. As our city reopens, doctors' offices and clinics are seeing patients again for routine care. Now is the time to seek the care that we all need, but we may have put on hold. To go for annual health exams and to receive routine vaccinations, like for the flu. To see our doctor, to manage chronic illness, and to get screened for cancer or other health conditions, like diabetes or depression. And to make sure that our children are getting their well visits, lead tests, and scheduled vaccinations. Routine medical care keeps us healthy and safe. If you have symptoms of COVID-19, tell your doctor before you arrive, and wear a face covering, always. If you need a doctor, call 311.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가발업체인 쉐켄코 김광석 회장이 뉴욕 한인회가 전개하고 있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성금 5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쉐켄코 김광석 회장은 지난 8일 기금 전달과 함께 힘든 시기에 어려운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고 잘 견뎌주시길 바란다는 가슴 따뜻한 위로도 함께 건넸다고 뉴욕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작으면 작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나눈다면 그것이 모여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나눔이 문화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작든 크든 사정에 맞춰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부 독려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이들을 위한 힘을 보태는 범동포적인 한인 사회 릴레이 사랑 나눔 기부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한인회는 평소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은 주저없이 뉴욕 한인회로 연락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러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오전부터 저녁 늦도록까지 진행됐습니다. 베러 지명자 청문회는 오늘 이틀째를 맞이해서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30분씩 질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위원들은 오바마 케어와 낙태 문제를 비롯한 법적 판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베러 지명자는 자신에게 어떠한 숨은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러 지명자
주장자는 판사는 여왕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뭘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법사위가 오는 22일쯤 배럿 인준안을 처리하면 이달 말 상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럿이 인준을 받으면 대부분은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로 편합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인플레 자동 조정으로 내년에 월 평균 $20가 오릅니다. 오늘 연방사회보장처는 내년도 생계비 조정 비율을 플러스 1.3%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6% 상향 조정보다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십 년 동안 다달이 사회보장 납입금을 내고 62세에서 67세에 은퇴했던 5,600만 명의 노령 미국인은 평균 한 달에 $1,543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올해 5,500만 명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연금 예산이 $9천억 달러로 연방 예산의 21%를 차지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뉴욕시경이 뉴욕시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부서 내에서 회람되고 있는 내부 메모에 선거 일주일 전인 10월 25일부터 모든 계급의 복무자들이 시위에 대비해 배치 준비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모시아 뉴욕시 경찰국장이 발행한 해당 메모에는 선거를 앞두고 2021년까지 예상되는 시위 규모와 빈도, 강도 등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부서 구성원들은 군중 통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시아 경찰국장은 모닝스온 원 인터뷰에서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있었던 때와 이제는 다른 시나리오라며 시위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특수작전, 고속도로 지구대, 폭탄 전담반 등도 각별한 주의를 기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열흘 만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 오는 15일 2차 TV 토론 대면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숀 쿠리 대통령 주치의는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사의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해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음성으로 발표된 것이지만 언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숀 쿠리 주치의는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어제 오후 플로리다를 방문,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처음으로 외부 유세에 나섰으며 전용기에 탑승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오는 15일 2차 토론은 반드시 화상 토론이 아닌 대면 토론을 해야 한다며 화상 토론을 하면 방송사들이 자신의 발언을 커트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 사태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최악의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포함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내년 초에는 5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장기 실직자들의 심각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현재 240만 명으로 늘어난 데다가 연방 실업수당마저 소진되고 있어 최악의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은 지난 4월에는 100만 명 이하였으나 계속 늘어나 현재는 24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장기 실직자들은 2021년 초에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규모는 적어도 390만 명, 많게는 5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중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견돼 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달 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가자 중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견돼 백신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어떤 형태의 부작용이 발견됐는지, 시험은 얼마 동안 중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CNN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성명을 통해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작용 의심 증세를 보인 참가자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반의 내용을 공개하기 전 현재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 안팎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31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 내 31개 주에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몬태나, 뉴멕시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 등 5개 주는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또 알칸소, 오리곤, 유타, 애리조나, 미네소타, 미주리, 일리노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뉴저지주 등 26개 주는 10%에서 5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환자가 줄어든 주는 메인, 텍사스, 워싱턴 등 3개 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위스콘신,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등 9개 주는 지난 11일 입원 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80만 명을 돌파, 8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2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실수를 거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치매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바이든 후보의 건강이 중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출마하는 이유라며 자신은 민주당원으로서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 게 자랑스럽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상원 의원 출마로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 후보 지명자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밋 롬니 공화당 의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선거를 상원 의원 선거로 착각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며칠 전 코로나19 사망자를 언급하면서 2억 1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발언, 실제 사망자 21만 명을 100배나 부풀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에도 실수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치매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바이든은 그가 잘못 말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며 치매가 악화되는 조를 미국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회복 비용이 무려 16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로센스 서머스전 연방재무장관과 하버드대 경제학자 데이비 커틀러가 미 의학협회 저널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16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 등은 내년 말까지 사망자가 예년의 3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향후 10년간의 삶의 질 등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 의료 비용이 8조 6천억 달러로 장기적 건강 피해에 따른 생존 비용이 2조 6천억 달러, 정신건강 관련 비용이 1조 6천억 달러 등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미국인 3천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테스트와 추적 비용도 1천억 달러를 넘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위축이 7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서머스 장관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62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리조트의 백악관 비밀 경호국 예산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건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연방정부가 트럼프 일가 소유의 호텔이나 리조트에 12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사업체를 270여 차례 방문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특히 비밀 경호국 예산 지급 현황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 소유 리조트나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와 가족이 사용한 정부 예산은 최소 23만 8천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대서양 횡단 여행을 가이드하면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스코틀랜드의 골프 코스에 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캐나다 사냥을 가서 밴쿠버의 트럼프 호텔에 묵었으며 장녀 이방카는 뉴저지 매드민스터 트럼프 골프 클럽을 방문할 때마다 비밀 경호국을 대동했고 결국 트럼프 일가에게 돈을 지불한 셈이 됐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자랑스러운 동맹이라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바다주 25세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 판정을 받았지만 재확진 판정을 받아 미국 내 첫 재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연구 결과 캐나다 정부가 7월 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최소 25%에서 최대 40%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뉴저지주 뉴욕 국제공항에서 38세 남성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교통안전국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로니 노르만 테네시주 맨체스터시 시장이 지난 1일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다. 어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일 펜실베니아주 부지사의 부인인 흑인 여성이 슈퍼마켓에 갔다가 백인 여성들로부터 검둥이라는 욕설과 함께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등 인종차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센터리치의 숲속에서 33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 달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86.1%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신선한 물품이 추가 반입되어 10월 19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이번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판촉 행사에서는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과 더불어 각종 꼬막, 캐초류 등의 다양한 제품이 새롭게 구비됐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까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장에 꼭 방문해주세요. 추석맞이 2020 뉴저지 한인 골프대회가 오는 10월 14일 오후 12시 선셋밸리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심신을 단련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모시는 우리 콜택시에서 함께하실 기사분을 모집합니다. 718-865-1027로 지금 전화주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